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성관이의 자소서는 아빠 소개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소서에 아빠 관련 내용을 좀 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의 자소서에는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라고 하거나 공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준법 정신을 배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선관위에 있던 아빠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녀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채용 후에 자녀의 승진 심사 때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채용 자소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또는 학교, 가족 내역 이런 것을 요즘에는 적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뿐만 아니라 이 자소서에는 공정이란 말을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청렴이 중요하다라고 하거나 신뢰라는 건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에게 떳떳해야 남에게도 떳떳해질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이 자소서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장에 걸려 있던 엄정중립, 공정관리라는 문구의 의미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주말에 강원 양양해변에서 이 소식 듣고 정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낙뢰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래사장 위에서 지금 낙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도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낙뢰 피해를 입은 6명 중 5명은 모래사장 위에 있었고요. 1명은 우산을 쓰고 해변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서핑을 즐기다가 낙뢰를 피해서 바다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다 속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에 젖은 모래사장도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래가 젖은 상태에서 낙뢰가 떨어져서 물길을 타고 감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에 젖은 모래사장도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 낙뢰 발생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산과 같은 고지대에서 주로 낙뢰 피해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서핑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해변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안가에 있다가 낙뢰가 발생했다면 즉시 물에서 나와야 하고요. 또 물기가 있는 해수욕장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할 때에는 일행들과 수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우산이나 낚싯대 같은 뾰족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지금 상당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요. 엔진 고장 때문에 경비행기가 아마존 상공에서 추락을 했는데 그중에 어른들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남매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구조가 됐다고요. 네, 어머니나 조종사 등 3명, 성인은 숨지고요. 아이들이 구조됐습니다. 네. 지난달 1일 발생한 이 사고 현장에는 어른 시신 3구가 있었는데 아이들 4명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수색을 해왔는데요. 무려 40일 만에 발견이 돼서 구조됐습니다. 아이들이 발견된 곳은 사고 지점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이었는데 맹수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어린 아이들이 모두 살아서 구조되자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를 보니까 13살, 9살, 4살 그리고 1살입니다. 예. 그 13살 장녀가 아이들을 좀 돌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남매는 콜롬비아 남부와 페루에 사는 원주민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연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혔다고 합니다. 장녀가 동생들을 이끌며 추락한 비행기에 실려있던 식료품을 챙겨 먹었고요. 또 아마존에 있던 과일이나 뿌리 등을 먹으면서 버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견 당시에는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건강은 대체로 양호하고 현재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인력난 관련된 기사인데요. 월 300만 원에도 서빙할 사람이 없다. 영세 식당들은 불법 체류자를 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죠? 예, 현재 외식업계가 느끼는 구인난이 다른 업계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제목에 나온 월 300만 원은 시급을 15,000원으로 설정해서 산출을 한 건데요.
실제로 이 정도 시급을 내걸더라도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영세식당은 손님을 덜 받는 걸 감수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비자 자격 문제로 이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행이나 관광 비자로 오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 자격 제한을 더 풀지 않는 건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자영업자들은 식당에서 일할 내국인을 한번 찾아봐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로봇이 발전을 하면서 뭐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 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좀 대안책이 되지는 않습니까? 요즘 식당에 가면 심심치 않게 이 서빙 로봇 같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입니다. 네. 뭐 설치 비용도 어느 정도 든다고 하고요. 단순한 업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한식의 경우에는 반찬 수가 많기 때문에 손님들을 응대할 때 한계도 있다고 지적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건데 적절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마트에 가면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1+1 행사라든지 할인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안에 교묘한 꼼수가 좀 꼬여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부가 할인 제품이라고 해서 오이나 방울토마토 또 복숭아 등을 싸게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 제품들에 비해서 개수나 또 중량이 줄어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선도가 떨어진 제품을 50% 할인해서 판다고 하면서 1+1 코너 가격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보고자 했던 소비자들, 이러한 유통업체 눈속임 상술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10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한 직장인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녹았다 다시 얼어붙은 흔적들이 많아서 제조 일자를 살펴봤더니 무려 2013년에 만들어진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소비자를 더 당황하게 한 건 업체의 대응이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한 겁니다. 실제 식품위생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통 2년 정도로 생각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비자 꽤나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